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라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준비된 저희가 주제 전에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를 조만간 영입할 것이다. 예? 보셨죠? 기사. 예. 보셨죠? 기사는 못 봤습니다. 아 그런 예, 못 보셨어요? 예. 아 만약 그런 게 있었어요. 보셨죠 기사? 저도 못 봤는데요. 그래? 왜 나만 봤지? 안 되는데 이러면 아니 왜냐면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 영입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두 분 아니신가? 예? 어제 잠깐만 예. 이 기사를 아니 원래 기사 봤죠? 왜냐면 다 기사가 됐으니까. 근데 기사 못 봤다는 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수가 높지 않아요. 제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갑니까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개혁신당? 아니 저는 그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우리 김민석 전 홍 최고. 선배님은 몰라도 제가 간다고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뭐 보수 인사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요? 예, 두 분은 아니신 거죠? 예, 두 분은 아니신 거죠? 예. 아니 그 어제 그 이재호 의원과 뭐 예. 친명계 의원들 일부가 뭐 친명. 저녁을 일부 했다고 했잖아요. 저녁 식사. 예.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의원도 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데 이재호 의원도 분명히 이제 어제 서성의 날이고 또 노웅래 의원하고는 또 사제지간 어떤 연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가 뭐 딱 정치적인 만남은 선을 그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글쎄요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누가 있나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신 거죠? 예. 아니란 말 안 하시는데? 아니죠 당연히. 근데 알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친명계는 아니잖아요. 언니 근데 어저께 뭐 보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친명계는 아닌 거로. 뭐 문진석 의원하고 몇 명 같이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정가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요거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연 이게 한때는 한덕수 전 총리는 나올 것인가를 저희가 이 한 2주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할 것인가를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측 타임부터 해보죠. 탈당한다 안 한다. 김영남 전 의원 곱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곱게는 안 한다. 홍석준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탈당한다 안 한다.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네. 야 이거 무슨 뜻인가요? 하나씩 볼까요? 곱게는 안 한다는 뭡니까? 아니 일단 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 예. 본인이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어. 내가 왜 나가야 돼 이런 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리고 필요하면 나를 밟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눕기나 하든지. 어? 밟고 가라면 일단 본인이 누워줘야지. 예. 아니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대단히 상황 인식이 부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표현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없거나 아니면 큰 잘못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거나 도움이 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건데 예. 이거는 누구보다도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선거가 안 되죠. 세모는 뭐예요, 의원님? 예, 저는 이게 이슈가 지금 현재 우리 그 국민의힘과 그 김문수 후보의 절대 그 유리한 어떤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나 이게 민감한 어떤 시기에 그 뭐 이전이라면 몰라도 특히 또 대선 이후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사 뭐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당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어떤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덕보다 실이 더 많은 이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개인 의견이에요? 네, 아니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좌파 언론, 좌파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자, 그러면 내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 앞에 3자 못 달겠는데요. 자, 저런 식이면.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 MBN 보도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 관련해서 언론사마다 보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워딩들이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관계자, 뭐 구여권 관계자,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MBN 보도가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기꺼이 탈당하겠다. 하지만 탈당하면 지지자가 빠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탈당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이 얘기는 도움되면 내가 나갈 건데 야 데이터 분석해보면 나 나가면 지지자 다 빠져나가서 더 안 될 걸 요거잖아요. 이게 홍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게 요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현실에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좌파 진영이라든지 중립지에 대해서 예.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청이 예. 과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있는 것도 놓친다. 예, 이런 민감한 이슈는 대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잘 아니죠. 확실하게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인데 민감한 이슈다 하면 아주 용감하게 내질러야 되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예. 요 똑같은 얘기를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이건 전한길 씨입니다. 이건 실명에 나온 건 요거 하나예요. 저 화자가 전달자가 실명 나온 거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생각 전혀 없다. 자신이 당에 남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게 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씨가 그다음에 홍석준 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3자 못 달겠는데요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의 분석이 두 분이 완전히 달라서. 아니, 선거 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대략 국민의힘이 30% 중후반 정도의 정당 지지율은 대략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자기 정당 지지율 플러스 알파를 득표를 해야 돼요. 뭐 대통령 선거든 지역구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되면 음. 자기 표도 다 못 찾아먹는 선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행위는 내 도저히 용서 못한다는 분도 상당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가 돼야 투표장에 가거나 아니면 가서도 찍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분들 표를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3자를 못 달아요. 30% 후반 정도는 득표를 하면 그거는 자기 표까지는 찾아 먹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선을 하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예. 그 플러스 알파는 어디서 오느냐?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표를 뺏어올 방법은 세상에도 없어요. 그건 그런 선거는 없어요.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하는 중도층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내지는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하는 거는 중도층의 표는커녕 자기 본래 표도 못 찾아오는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래 표도 못 찾아온다는데요, 의원님. 근데 의원님은 그거 찾아오는 것보다 대통령 잘못 나가면은 원래 진짜 집토끼 맨날 집에만 있는 집토끼 다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은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존재 자체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만은 안 된다는 어떤 국민적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는 만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감정선이라는 게 저는 동정 여론과 견제 심리라고 하는데 이 견제 심리 즉 지금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후보가 되면 행정부 특히 더 나아가서 지금 최근에는 사업부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법 지지율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내부적인 이슈를 가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진심은 뭔 것 같아요? 진심이 아까 제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당에 꼭 남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악착 같은 마음이 과연 저는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존재 자체가 어떻게 이번 선거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시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당적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다. 뭐 개인의 이익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거 때는 본진이 튼튼해야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런 모습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본진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통적인 자기 지지층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윤석열 뭐 탈당 내지는 제명을 시키면 몇만 표는 빠질 거예요. 하지만 몇만 표를 손해 보고 몇십만 표를 얻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국힘은 예. 자기 본진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뭐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래 갖고 선거가 안 돼요. 그 앞서 모두에 나가도 곱게 나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적어도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이 선거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탈당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건데 뭐 지금 글쎄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이제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계엄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입수해서 보도했어요. 이건 뭐 어떤 말이 했는지는 안 나오는 거고 당연히 누구한테 전화해서 몇 분 동안 통화 요거만 나오는 거죠. 자 기록을 보니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 연달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국회 계엄군에 들여닥치기 20분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한테도 했다. 그리고 계엄 사흘 뒤에 하루에 한 5번 정도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와 통화한 기록도 있다. 이런 게 보도 있었거든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파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별거 아닙니까, 의원님? 뭐 저는 뭐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 자체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어떤 위치에서 시작된 조기 대선인데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뭐 전화로 인해서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예. 그 통화했던 내용이 사전에 미리 이런 어떤 비상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어떤 사후 어떤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전화 통화했던 내용이 이미 알려진 만큼 그렇게 파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관심이 가는 통화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통화죠. 예. 근데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 모일 때 국민의힘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 뭐 당사 뭐 몇 번을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국회로 못 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사소통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공범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때 국무회의 안 갔어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왜 통화를 했을까? 그건 대단히 의문이에요. 뭐지 이거?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만 알겠죠. 그게 민주당의 시각이고 그래서 추경호 그 의원에 대해서도 그 민주당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계엄 해제 어떤 요구 조건 제재 과반수가 만약 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게 뭐 달성할 수 없다 하면 뭐 그런 어떤 시각도 뭐 일리는 있지만 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해제가 될 건데 왜 뭐 그런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야당만 갖고도 제재구원 과반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 밤에는 국회 출입 통제를 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경찰 경력이.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이 사실은 담장을 넘어서 가까스로 들어간 거지. 에이 참 거기서 그런 또
아니 뭘 담장을 넘어요. 담장을 넘기는 의원실에만 그런 쇼를 한 거지. 대부분은 다 그때 그대로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갔는데 저도 당시에 모 방송을 마치고 현장에 그 있었는데 다 들어갔어요.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게 보좌관들이라든지 직원들까지도 다 들어갔는데 뭘 담장을 다 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 그게 예. 경찰 지휘부에서 잠시 출입 통제를 허용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자유스럽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담장을 넘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담장을 다 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담장 넘은 사람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고 대부분 다 신분증을 보이고 다 통과를 다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저 내기 타임 하나 해가지고 한우 내기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영상으로 보여줘도 저렇게 주장을 하시니 참. 알겠습니다. 지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빅텐트를 누가 치는 거냐?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빅텐트 나왔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빅텐트 민주당에서 치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예. 예?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 꼬마 민주당 갔더라면. 그래서 과거 얘기들 막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96년 총선에서 저 영입됐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죠. 신한국당에. 근데 그때 뭐 민주당 쪽으로 얘기 있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내다 대통령이다 뭐 이러면서 저 신한국당으로 스카우트 해갔다. 뭐 그런 비사까지 나오면서 과거 일까지 좀 회자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 움직임.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설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주당 양쪽 다 총리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요. 민주당도 홍 전 시장 쪽도. 아니 뭐 총리가 됐던 뭐가 됐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정말요? 네. 그럼 그게 홍준표 전 시장도 또 이재명 후보 또 그런 생각들이 지금 뭔가 공유하고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글쎄,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자리 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요. 그건 확실해 보여요. 정말요? 네. 근데 말씀 잘하셔야 돼요. 홍준표 시장 하와이에서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 들으시라고 해요. 근데 그거야 뭐 부인할 수 없지. 김땡 전 의원이 뭐. 그런데 민주당 쪽이 진심이냐? 그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선거 때니까 사실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 한때 나왔던 홍준표 총리설 그러면 당장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의 반발이 세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했냐? 당장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 잘 아시죠? 네, 이런 어떤 잘 아시죠, 홍준표 전 시장. 이슈가 이런 이슈가 사실은 가장 뼈아픈 이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월 초에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빅텐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지금 이제 다 없어진 것이고, 끝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빅텐트인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빅텐트 논의를 하다가 지금 뭐 빈 텐트, 찢은 텐트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받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수 우파 인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영입도 했는데 사실 뭐 기존에 있던 뭐 인사들 예를 들면 뭐 정규 조갑재 뭐 또 뭐 윤여준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좀 왔다 갔다 한 전력도 있고 사실은 뭐 큰 저는 영향이 이제 없다고 보는데 홍준표 후보 대표 입장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완전히 그동안 우리 우파 보수의 대표적인 어떤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공교롭게 또 일부 지지 그룹 뭐 그게 홍준표 후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캠프 홍사모 지지 선언했다라든지 또 불발됐지만 이병태 교수 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건인데 또 최근에 이런 어떤 국무총리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그걸 명백하게 부인을 했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우파 보수 진영의 일부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면은 그동안
본인이 그러면 이때까지 정치 거의 30년 이상을 하시면 쌓았던 것들 좌파 어떤 진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전사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 쌓았던 본인의 그러면은 이때까지 어떤 과거? 과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노무현 따라갔을 걸 이런 어떤 이야기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때까지 쌓았던 홍준표 어떤 후보의 이런 어떤 이미지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좋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텐트를 치긴 칠 것 같아요. 어떤 텐트? 나중에 보면 김문수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자유통일당 후보 이렇게 단일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짜 그러고 나서 빅텐트라고 우기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성 있어 보여요. 비판을 위한 가정입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런 텐트 쳐요? 실제로 지금 빅텐트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예. 조만간에 우리 김용남 의원이 실망할 만큼 빅텐트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빅텐트 황교안 후보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후보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네. 구주화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네, 그 빅텐트는 쳐요, 안 쳐요? 그럼 빅텐트는 뭐 저는 뭐 빅텐트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빅텐트 아니라도 그럼 그렇게 단일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글쎄.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해요? 저는 지금 현재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는 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닌 거네. 근데 거기 빼고 뭐 텐트 칠 만한 곳이 없는데 그래요. 국힘이 지금. 자 뭐 일단 누구랑 텐트를 치겠어요 지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대상에 그 단일화로 갈게요. 황교안 후보하고 그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건 김용태 의원 얘기고요. 근데 홍석준 의원 네.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아니 선거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어떤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빅텐트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알겠어요. 이준석 어떤 후보뿐만 아니라 예, 예, 예를 들면 예. 그 전에 이야기됐던 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손학규, 이낙연 후보라든지 특히 가장 중요한 분이 이낙연 전 총리 안 한다는데. 예, 물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 내에서 있던 그런 어떤 역할 예. 예를 들면 한덕수 예. 예, 또 한동훈 예. 또 홍준표 예. 예, 후보 이런 어떤 분들의 역할까지도 저는 곧 뭐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래요? 기대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